기자회견 낭독하기 전에 제가 기자회견문에는 좀 언급을 못했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라 우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어서 언급을 못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남 지역 택시 우리 종사자들이 이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사실은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우리 운송 종사자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발송해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공약을 지금 문자로 무차별적으로 설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택시에게 가장 크게 공약했던 공약사항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입니다.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서해져 있고요. 더군다나 대중교통 촉진과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에도 사실은 택시가 서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택시업계의 가장 수건 사업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즉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난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고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는 유실됐고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조차 거론도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민주택시에서 그리고 한국노총산하 전택노련에서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조합 연합회에서 그리고 법인택시 사업조합 연합회에서 4개 단체에서 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빨리 실현해 줄 것에 대해서 좀 4개 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했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우리 민주노동당 당시의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중교통 육성과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통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지역에서 성남 지역에서 성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상진, 신영수, 고은길 그전에 임태희 시장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 법안 발의에 함께 서명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교통 법제와 관련해서 아무도 이 법안 발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신상진 의원뿐만 아니라 신영수 의원도 거부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택시가 현재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또 낸 바가 있는데 그것 또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차별적인 문자로 다시 대중교통 법제화 하겠다. 그리고 택시를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시키는 법제화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 택시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 그럼 지난 4년 동안 신상진 의원은 뭘 하고 이명박 정권은 뭘 했단 말입니까? 이제 와서 다시 택시 노동자들에게 지난 4년 전의 거짓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저희 우리 택시 종사자로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거리의 홍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택시 노동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택시 관련해서 우리 야권 단일 후보 지지선을 준비하게 됐고요. 지지선은 양식은 이러한 양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현재 약 한 300명 정도 법인 택시, 개인 택시에서 300명 정도가 이 지지선은 명단이 취합이 됐고요. 기자회견 표경문 말미에 나와 있겠지만 향후에 4월 10일 이전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택시를 무시하고 택시를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택시 노동자들 약간의 심판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특히 좀 강조를 기자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체하고 또 뭐? 예? 법인체하고 또 하는 개인? 택시는 지금 현재 개인 택시 연합회가 있고요. 네. 개인 택시 연합회가 회원이 약 위원장님 15만 4천 정도 되고요. 법인 택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 연합회는 이제 그 택시를 경영하시는 분들, 업체 사장님들 중심으로 돼 있고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약 한 15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택시에는 노동조합이 있겠지요.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에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이 있고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택시 노동조합 연맹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택시 산하단체라고 하면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택시, 한국노총 산하의 전택노련, 네,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가 이렇게 이제 택시 3개 단체, 4개 단체가 되고 있고, 현재 이 지지 선언은 성남 지역 개인택시 조합과 우리 민주택시,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함께 이제 모조를 맞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기사화되고 얼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대표로서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또 특히 한국노총 상황에서는 못 나오시는 분들, 설명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기자회견 낭독하기 전에 말씀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민주택시연맹 우리 위원장님, 고세현 위원장님 잠깐 모시고 택시 관련한 우리 임무 총선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잠깐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하죠. 예, 반갑습니다. 사실 택시 노동자들은 제3의 언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마다 택시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득표 활동에는 많은 공을 들였죠. 그리고 실제 당선이 되거나 하면 택시 노동자들하고 약속했던 그 공약이나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약속했는지조차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게 작금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후보가 전국에 있는 한 5만 명, 그러니까 지금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만 명 넘는 법인택시 노동자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자기를 지지해서 당선이 되면 택시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주고, 나아가서 택시 노동자들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위에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정권, 나아가서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지켜진 바가 없다는 사실. 따라서 지켜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권리회복 차원이라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해야 되겠다. 우리들을 위해서 정책과 정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좀 가려내서 열심히 우리들이 좀 지지해서 그분들이 당선되면 우리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기 내연대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지방 순회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계절별로 보면 청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그 청명인데요. 정치가 좀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깨끗한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4월 11일 날 총선에서 그렇게 맑고 깨끗한 많은 분들을 선택하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국민들이 좀 그 어느 그 총선보다도 뭔가 좀 한 표를 행사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정치를 기대하는, 그리고 희망을 갖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 지역 택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야권 단일 후보 김미 지지선언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성남 지역 택시 종사자들은 다가오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성남 지역의 야권 단일 후보와 성남 중원구 후보로 출마한 야권 단일 후보 김미 후보를 지지하며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택시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승객의 감소, LPG 폭등, 운송 원가의 증가, 대중교통 체계의 소외 등으로 택시산업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장시간 근로 저임금 구조가 한층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철저히 택시 무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공약이었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마저도 현재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성남 지역 택시 종사자들은 선거 시기에만 사탕 발림으로 표만 가져가려는 이러한 정권과 집권 여당에 더 이상 우리 택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2년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만이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적 규모의 야권 단일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성남 지역 택시 종사자들은 성남 지역의 모든 야권 단일 후보 김미, 김태년, 김창호, 김경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택시의 특성을 활용한 구전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성남 지역 야권연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천 활동에 동참을 하는 택시 종사자들이 이미 300명이 넘었으며 오늘 지지선언 이후에도 4월 11일 이전까지 1,000명을 목표로 공개적인 지지선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김민희 지지선언 대표 택시 대표자 일동. 일단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뭐야 이거 읽으신 분 낭독하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민주택시연맹 경기도 지역본부 본부장이고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길다. 경기 본부장. 본부장? 예, 이렇게. 명함 있으세요? 명함을 제가 잠깐 보세요. 저기 성남비전의 배영란 대표인데요. 예. 여기 공개적인 지지선언 활동 꾸준히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인 그 활동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 지지 선언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그러니까 서명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이게 뭐 그 불법 선거의 소지를 빼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뭐 우리 하루에도 30-40명 정도 손님을 태우니까 부전 활동, 부전 홍보 활동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공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선거 운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고 현행선거법이 이런 것들을 활동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제약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 지지선언 운동 정도를 공개적인 활동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 이름 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수능 양식 뭐 주소와 연락처까지 기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웬만한 결심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된다면 나중에 4월 11일 이전과도 지지하신 분의 명단을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취합해서 1,000명이 되는 우리 지선언자들 다 공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자님들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일로 좀 보내주실 거예요? 아 명단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그걸로 뭐 서명 받으신다며? 아 요 양식이요? 예, 양식. 명단까지. 명단도 예. 그 야권 단위 후보님들한테는 다 서명을 받으셨나요? 서명이 아니고 정책 협약식들은 다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저희들이 뭐 사실은 우리 야권 단위 후보에 대해서 성남 지역의 택시 운전자들이 뭐 일방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야권 단위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심판을 위해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김민희 후보가 그러한 우리 취지에 공감하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뭐 저희 좀 지지 선언 한 것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런 걸 얘기를 좀 했었고 우리 김태현 후보도 마찬가지로 좀 알고 있고요. 있었는데 사실 오늘 뭐 참석은 토론의 준비 때문에 오늘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이렇게 서명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우리 중앙에 대치는 정책 협약식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협약식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진행되셨나요? 네? 언제 진행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뭐 그 김민희 후보와는 좀 체결을 했고요. 이제 그 김태년 후보는 아직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김민희 후보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후보 교체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등록한 이후에 그걸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하려고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정책 협약식은 사실은 뭐 실제로 위협이 되거나 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체결했다. 그리고 이걸 이후에 우리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택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뭐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게 이렇게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득표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뭐 한나라당, 우리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심판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 공단임 후보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겠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언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효과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택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수송하는 인원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약 40명 정도 되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일일에 약 3만 명 정도, 약 평균적으로 한 3만 명, 1000명 예를 들어 서명해서 구조 홍보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구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이 그 선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법적 제약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범위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야 뭐 당락의 위협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 홍보와 함께 표를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남투자의 국수영 기자인데요. 새누리당이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 단순히 김민희 후보를 지탄하는 건지 아니면 김민희 후보가 정말 혹시 이 조합이랑 약속한 공약이 있는 것인지. 그 우리 민주택시와 통합진보당 간의 정책 협약식은 이미 며칠이죠? 3월 18일인가 국회 정원회관에서 이미 체결을 했고요.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전부 다 우리 택시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다 동의되고 대표가 있고 민주당과도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6월 달에 국회가 개원하면 이 택시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는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류 중이고 잠자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150석 이상의 과반 우승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결심만 했으면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의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익 집단 간의 충돌이잖아요. 이익이 상충되는 것. 하지만 이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는 택시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택시 종사자들이 모두 주장하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것을 이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달랐다든가, 혹은 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의 입장이 달랐다든가, 혹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간의 입장이 달랐다든가 이러면 몰랐을 텐데, 이 4개 단체가 공히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지난 4년 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택시와 관련된 정책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지금 유가 보조금 혜택이 노무현 정부 때 다 이루어졌는 거고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약했던 것도 과반 소관 없는 거대 여당이 이익 집단 간에 어떤 그런 상충되지도 않는 그런 여문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했던 것 하기 때문에 지금 택시업계 굉장히 많이 열이 받아 있는 거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번 총선에서 문자를 그런 식으로 막 보내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그래서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지한다, 정책 체결한다, 합의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양식으로 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는 고급교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요금, 환경, 조건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고급교통 수단화 될 때까지, 고급교통으로 자리매김될 때까지, 그러기 전까지만 대중교통으로 편입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택시 산업이 지금은 완전히 몰락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 유가의 폭등이나 아니면 장시간 노동과 더 나아가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걸 편입을 시켜주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금년에는 좀 적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적 근거를 같이 함께 확보하자라는 게 바로 대중교통 유선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해달라고 했을 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고급교통이지 이러다가 요즘은 대중교통 법제화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개별교통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현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법에 노선을 중심으로 즉 버스와 지하철만을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택시까지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법 개정의 중요한 저희들의 요구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적 근거도 이런 대중교통 촉진과 뭐 육성에 관한 법안의 근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택시도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 없다 혹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거의 지난 12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걸 뭐 안 되고 있으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없으시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궁금하시네요. 없으시면 궁금하신데 뭐 제 연락처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명함에서 좀 해주시고 뭐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